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 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 오프시즌 모든 팀들의 이동 현황을 서부 컨퍼런스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동부 컨퍼런스는 제가 주말에 올렸고 서부 컨퍼런스까지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댈러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댈러스는 단테 엑섬과 1년 계약, 그리고 카이리 어빙과는 3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엑섬이 떠날 줄 알았는데 엑섬을 붙잡았고 어빙과는 3년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빈자리를 메울 선수로 디앤젤로 러셀을 영입했습니다. 러셀은 지난 시즌이 끝난 직후에 곧바로 댈러스에 엄청난 관심을 내보였다고 하죠. 결국 본인의 바람대로 디러셀이 댈러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펜서 디니디는 결국 아웃됐고요. 샬럿 호네츠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 드래프트가 가장 컸죠. 정말 기적의 1순위 지명권을 받아들이면서 쿠퍼 플래그를 뽑게 됐습니다. 들어온 선수가 러셀, 플래그, 떠난 선수는 디니디 정도가 전부이고 연장 계약은 단테 엑섬, 카이리 어빙, 데니얼 개포드. 네, 아주 댈러스가 내실 있게 전력을 잘 보강하고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덴버 너게츠입니다. 덴버 너게츠는 선수단에 제법 변화가 있었죠. 트레이드를 통해서 캠 존슨 데려왔고요. 그리고 2023년 덴버의 우승 주역이었던 브루스 브라운을 다시 영입했습니다. 브라운을 미니멈으로 데려왔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 역시 베테랑 미니멈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는 트레이드로 데려오면서 들어온 선수 4명이 전부 다 유의미한 출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됐죠. 나간 선수는 덴버가 직접 드래프트에서 뽑아서 키웠던 마이클 포트 주니어, 캠 존슨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브루클린행을 결정했고요. 다리오 샤리치는 발렌슈나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세크라멘토로 이적했습니다. 나간 선수, 포터 주니어가 아쉽긴 하지만 포터 주니어 연봉이 빠지면서 덴버는 아주 유의미한 그런 전력 상승을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선수 영입은 아예 없었습니다. FA나 혹은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는 없었고요. 케번 루니만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떠났습니다. 2년 16미를 받게 되고요. 드래프트를 통해서 알렉스 투이와 윌 리처드를 데려왔는데 52순위, 56순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장 출전 시간을 정말 비집고 들어가서 아주 의미 있는 활약을 펼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퀸트 포스트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투이와 또 리처드의 포지션을 감안한다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도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장 계약은 굉장히 많았어요. 스티븐 애덤스의 3년을 시작으로 애런 할러데이 2년, 제프 그린은 단년 계약을 맺었고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5년, 그리고 제이션 테이트와는 1년, 여기에 프레드 밴블릿을 2년 50밀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잡으면서 연장 계약자만 무려 6명이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 동안 가장 많은 수치였고요. 그리고 클린트 카펠라를 FA로 영입을 했고 케빈 듀란트는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안 피니 스미스 역시 FA 영입인데 들어온 선수들 보시면 카펠라, 듀란트, 도리안 피니 스미스 엄청나죠. 반면에 나간 선수는 딜런 브룩스, 젤런 그린이 듀란트 트레이드의 일환으로 전부 다 피닉스로 가게 됐고요. 조 클랜데일은 웨이브된 이후에 멤피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캠 위트모어는 2라운드 픽 2장과 맞교환되면서 결국 워싱턴 위저즈로 떠나게 됐습니다. 위트모어는 휴스턴에 있어봤자 출전 시간을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휴스턴이 위트모어의 앞길을 열어주고자 많은 경기를 뛸 수 있고 긴 출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자, LA 클리퍼스도 제법 변화가 있었죠. 닉 바툼과 제임스 하든, 이 두 명의 베테랑들과 2년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존 콜린스 데려왔습니다. 브룩 로페즈는 FA로서 2년 계약을 맺게 됐고요. 노만 파웰은 콜린스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마이애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드류 유뱅스는 웨이브된 이후에 세크라멘토와 계약을 맺게 됐고요. 드래프트는 야닉 코난 니더하우저와 코비 샌더스를 데려왔는데, 일단 클리퍼스는 모든 도전이 2년 뒤에 막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하든과 레너드의 계약이 2027년에 끝나기 때문인데, 요 멤버로 앞으로 2번의 기회가 더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26 시즌, 26-27 시즌 이렇게 2년 동안 이 멤버로 우승의 도전장을 내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입니다. 자, 레이커스는 잭슨 헤이즈와 굉장히 의외였어요. 연장 계약 1년을 맺게 됐고, 그리고 들어온 선수는 디안드레 에이튼과 제이크 라라비아, 나간 선수는 도리언 피니스미스. 결국 레이커스가 피니스미스에게 장기 계약을 주길 꺼려했고, 결국에는 휴스턴과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드래프트로는 2라운드 36순위 출신의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을 자랑하는 아두티에루를 뽑았는데,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옵트아웃하지 않고 옵트인 하면서 르브론 제임스의 이름이 이 목록에 없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레이커스는 8월 3일부터 루카 돈치치의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3년 165미를 계약을 하지 않을까 현지에서 많이 내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치치는 연장 계약 전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입니다. 자, 우선 자렌 잭슨 주니어와 5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자, 그리고 산티 알다마와도 3년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알다마는 지금 멤피스의 전력상 반드시 필요한 선수고요. 캠 스펜서, 맷 스펜서와 형제죠. 이 선수와는 2년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올랜도 매직으로부터 콜 앤서니와 KCP를 받아왔는데, 콜 앤서니는 웨이브 이후에 미러키로 떠났고요. KCP는 그대로 있습니다. 타이 제롬과는 FA 계약을 맺으면서 백코트를 보강했고, 데스먼드 베인은 올랜도로 갔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래도 멤피스가 1라운드 픽 다발을 받게 됐고요. 루크 캐너드도 애틀란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이 허프 인디애나로 떠나게 됐는데, 데스먼드 베인의 트레이드가 다소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멤피스가 그 정도의 픽을 받아올 수 있다면 저라도 딜에 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3명을 데려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나 세드릭 하워드인데 11순위고요. 로터리 픽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비를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멤피스의 팀 색깔과도 어울린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드릭 하워드가 나머진 제이번 스몰, 자마이 마샥과 또 어떤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 팀볼브스입니다. 미네소타는 조 잉글스와는 1년, 줄리어스 랜들과는 3년 계약을 맺었고요. 또 나즈리드와는 5년의 아주 긴 기간 동안 연장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나간 선수로는 벤치에서 아주 좋은 활약 펼쳤던 니킬 알렉산더 워커,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애틀란타로 떠났고요. 그리고 루카 가르자도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조시 마이난 역시도 보스턴행. 2명의 연봉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셀러리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보스턴이 미네소타 출신 2명을 데려왔습니다. 자,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요한 베링제, 그리고 로코 지카르스키를 데려왔는데, 이 베링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펄펄 날았습니다. 저도 이 선수를 다소 좀 원석으로 봤었는데, 이 베링제가 서머리그에서 데뷔전 서머리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7개의 블락샷, 그리고 11득점, 8리바운드, 2스틸 기록했는데, 서머리그 데뷔전 7블락샷은 공동 1위 기록이에요. 하나만 더 쳐냈더라면 엄청난 그러니 또 기록을 세울 뻔했었는데, 그래도 미네소타가 이 베링제를 얼마나 잘 활용할지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베링제가 이미 최고의 스틸픽이다, 어마어마하게 잠재력 높은 선수를 잘 뽑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입니다. 자, 뉴올리언스는 얼마 전에 허브 존스와 3년 동안 68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샤딕 베이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 케번 루니는 FA 계약, 조던 풀은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루니와 조던 풀이 골든스테이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됐고요. 나간 선수는 브루스 브라운, 덴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CJ 맥컬럼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켈리 올리닉과 함께 워싱턴으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고요. 자,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로터리 픽 자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2026년 비보 1라운드 픽을 애틀란타에게 던지면서까지 영입한 선수가 13순위인 데릭 퀸이고요. 빅맨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제레미야 피어스, 이 제레마이아 피어스는 7순위인데
이 친구는 당장의 플로우보다는 슬링,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피어스와 데릭 퀸이 그동안 약간은 좀 저주가 섞여 있는 듯했던 그런 이 뉴올리언스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마이카 피비도 40순위로 지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OKC입니다. OKC는 선수의 인앤아웃은 거의 없었고요. 연장 계약의 철이었습니다. SGA와 4년, 그리고 챗 홈그랜과는 5년 연장 계약, 그리고 백업 포인트 가드인 AJ 미첼과는 3년, 젤 런 윌리엄스와는 5년 맥스, 그리고 젤 린 윌리엄스와도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다발을 푼 거죠. 그리고 딜런 존스, 그 몸 좋은 친구 있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영입한 선수는 따로 없습니다. 외부 영입은 없었고요. 드래프트를 통해서 빅맨인 토마스 소버를 15순위로 지명을 했습니다. 양한샘보다 앞에 뽑힌 거죠. 로터리 픽 바로 바꿔치고, 일각에서는 아니 이럴 거면 제일 린 윌리엄스와는 왜 3년 계약을 맺은 거야?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드래프트를 통해서 소버를 뽑은 건 하텐슈타인의 보장 계약이 다음 시즌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브룩스 반하이저는 44순위로 지명을 했습니다. 자, 또 정신없었던 팀이 있었죠. 바로 피닉스 선즈입니다. 일단 재계약, 연장 계약은 데빌 부커 2년 동안 무려 145밀의 계약을 맺게 됐고요. 콜린 길레스피, 아주 투지가 좋은 포인트 가드인데 1년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자, 들어온 선수는 딜런 브룩스와 제일런 그린, 트레이드를 통해서 듀란트를 내보내는 그 대가로 매물로 영입한 선수고요. 나이젤 헤이즈 데이비스와 또 샬럿의 주전 빅맨이었던 마크 윌리엄스를 트레이드로 데려옵니다. 자, 나간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듀란트 휴스턴으로 떠났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주로 포인트 가드로 주전으로 뛰었던 타이어스 존슨은 올랜도 매직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코디 마틴 웨이브했고요. 바실리에 미치치는 샬럿, 미러키를 거쳐서 바이아웃 됐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메이슨 플럼리는 샬럿으로 복귀했습니다. 자,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쏠쏠한 선수를 3명이나 영입을 했죠. 휴스턴과의 트레이드의 일환으로 본인들의 픽을 찾아왔습니다. 1라운드 10순위 픽으로 카만 말로아치라는 굉장히 좋은 빅맨을 뽑았고, 라시어 플레밍도 2라운드 1순위니까 충분히 또 기대를 걸만합니다. 그리고 41순위로는 코비 브레아를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로 가볼까요? 포틀랜드는 뭔가 바쁘게 움직인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움직임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드루 할러데이가 오는 조건으로 앰퍼니 사이먼스가 보스턴으로 떠났고요. 디안드레 에이튼이 LA 레이커스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에이튼, 사이먼스를 내보냈지만 아직까지 골칫덩이인 제라미 그랜트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2027년에 FA가 되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1라운드 16순위로 양한센 선수를 뽑았고, 양한센의 서머리그 출발 현재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 한번 가볼까요? 네, 세크라멘토 지난 여름에는 더마 드로전을 데려왔는데 올 여름에는 조용합니다. 일단 드루 유뱅스 영입했고, 데니 슈러도 데려왔습니다. 다리오 샤리치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는데, 나간 선수는 제이크 라라비아 레이커스로 갔고요. 발렌슈나스는 샤리치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덴버로 이적을 했습니다. 나간 선수, 들어온 선수 전부 다 크게 특이점은 없는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을 좀 지우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닉 클리포드와 막심 레이노를 데려왔습니다만, 이 두 명의 실력을 떠나서 당장 세크라멘토의 베테랑 라인업을 뚫고 그 출전 시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유의미한 활약을 펼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조던 맥러플린과 1년 계약을 맺게 됐고요. 그리고 루크 코넷과 켈리 올리닉을 영입을 했습니다. 둘 다 빅맨이죠. 자, 그리고 나간 선수는 말라카이 브레넘, 워싱턴으로 갔고요. 그리고 산드로 마무켈라시빌리, 이 선수는 토론토로 이적했습니다. 자, 여기에 블레이크 웨슬리 역시도 워싱턴으로 떠나게 됐는데, 나간 선수들은 크게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서 영입한 2명의 로터리 픽이 대박이죠. 딜런 하퍼 1라운드 2순위 지명이고요. 카터 브라이언트 1라운드 14순위. 로터리 픽 끝자락이지만 한때는 탑10에도 들었던 그런 유망주인데, 이 하퍼 브라이언트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되는 샌안토니오입니다. 자, 그리고 유타 재즈입니다. 자, 유타 재즈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카일 앤더슨과 케빈 러브, 유서프 너키치를 데려왔는데 셋 다 전성기가 지난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유타 재즈의 모호한 그런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나간 선수는 본인들이 그렇게 내보내고 싶어했던 존 콜린스, 콜린 섹스턴, 그리고 조던 클락슨을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존 콜린스는 클리퍼스로, 그리고 콜린 섹스턴은 샬럿, 조던 클락슨은 뉴욕으로 떠났는데 조니 주장은 웨이브가 됐고요. 이 콜린스, 섹스턴, 클락슨 3명을 내보내면서 건진 1라운드 픽은 당연히 없고요. 2라운드 픽도 없습니다. 물론 콜린스 때는 2라운드 픽을 받아왔지만 콜린 섹스턴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2라운드 픽을 썼기 때문에 거의 뭐 제로인 상황이에요. 유타 재즈가 얼마나 최근에 일 처리를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그래도 쏠쏠한 선수를 2명 영입했습니다. 에이스 베일리, 5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베일리의 지명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스 베일리가 워낙 드래프트 되기 전에 어그로를 많이 끌었고, 이 베일리와 유타는 딱 놓고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하지만 또 유타의 영웅이 될지도 모를 일이고, 그리고 18순위를 뽑은 월터 클레이튼 주니어는 마이애미가 이 선수 뽑을 것 같으니까 유타가 픽업 트레이드를 통해서 뽑았을 만큼 굉장히 애지중지할 겁니다. 그리고 득점력만큼은 뭐 리얼이기 때문에 월터 클레이튼 주니어 역시도 뭐 베일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약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53순위로는 존 톤지라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30개 팀의 행선지, 인앤아웃과 드래프트를 통해서 어떤 선수를 지명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연장계약권도 남아있고, 또 RFA,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들, 뭐 조시 기리, 캠 토마스, 뭐 조나단 쿠민가 이런 선수들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얼추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30개 팀을 다 팀 바이 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제 구독자가 이제 15만이 넘었는데 15만 돌파 기념 자축 라방을 오늘 밤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